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채비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채비. 근데 모든 채비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낚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약간 설명해 드리고, 저는 제가 이제 제일 즐겨서 주 종목인 선상 타이라바 루어 낚시예요. 타이라바 참돔을 대상 어종으로 하는 낚시고, 그 낚시에 대한 이제 채비를 제가 몇 가지 뭐 많아졌죠. 네.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뭐 많이 생기고 막 여기 막, 우선 채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전 단락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제 생미끼도 있고, 사실 생미끼는 채비가 이제 뭔가 우리가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미끼의 종류로 가죠. 뭔가 뭐 지렁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새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외수질 낚시라 그래서 이제 뭔가 선상에서 할 수 있는 추를 달고 가지줄을 내려서 여기다가 이제 생새우를 걸어서 살아있는, 뭐 그래서 대상어종을 유인하는 그런 외수질 낚시, 새우를 쓸 때도 있고, 또 이제 지렁이 쓰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더 고급 대상어종을 난 잡겠다, 개불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비싼 개불을 이제 쓰셔서 고기를 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낚시는 솔직히 채비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믿음이나 정확하게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나온 뭐 연구 자료나 어떤 게 더 잘 문다, 뭐 이런 게 사실 각자 낚시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생미끼를 유독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건 본인의 믿음이에요. 사실 왠지 개불을 쓰면은 더 비싼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물고기가 물 거라는 그런 생각들, 네,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낚시하는 사람마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생미끼를 쓰면은 생미끼 지렁이에서 아미노산이 뭐 분출이 돼서 물고기가 그걸 감지하고 뭐 먹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생미끼에 그 뭐 간혹 뭐 이제 선상에서 낚시하는 지렁이 쓰시는 분들 보면 지렁이를 일부러 이렇게 몇 번 막 바닥에다 빠요. 이렇게 지렁이에 피가 흘러서 냄새를 맡고 물고기가 온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는 안 내리겠습니다.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막 자료 같은 거 많이 찾아보는데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미끼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생미끼를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생미끼를 안 좋아해서 안 쓰는데, 뭐 간혹가다 생미끼를 써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때냐면은 물고기의 산란기. 네, 산란기 때는 물고기가 산란기 때는 되게 예민해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때 생미끼를 쓰냐, 뭐 참돔은 1년 내내 원래 낚시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1년 내내 바다에서 뭐 남쪽에서 하던, 그래서 참돔은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남쪽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낚시를 하고, 올라올 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뭐 서해 쪽에서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곧 다가올 이제 5월달 요 시즌이 참돔이 산란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제 군산 연도 쪽에서 산란을 좀 하고, 많이 그 산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산란을 하는데, 그 산란기 때는 사실 저도 뭐 정확한 정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이제 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낚시를 해본 결과 산란기 때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참돔들도 경계심이 커지는 거죠.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뭐가 막 먹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쵸? 막 만삭이 돼가지고 막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가 먹고 싶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기 때문에 의심이 심해지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루어가 왔을 때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기 때는 생미끼에 대한 의심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생미끼가 조과가 훨씬 더 좋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을 정도로. 그래서 그럴 때는 산란기 때는 뭐 생미끼를 좀 쓰는 경우도 많고, 근데 아까 이제 산란기 얘기를 했었죠. 산란기. 그래서 산란기 때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참돔들이나 다른 예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미끼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뭐 채비들 보면은 각자 이제 어종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장소, 필드에 따라서 채비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원투 낚시는 뭐 원투 낚시대로 있고, 또 민물에서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찌랑 뭐 이제 바닥 낚시, 중층 낚시, 뭐 내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채비가 너무 많아서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기가 뭐해서, 오늘은 이제 뭔가 그냥 이제 좀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편리하게 그냥 좀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디테일한 채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타이라바 낚시는 그 민물 베스 낚시에서 텍사스 리그나 이런 거랑 비슷해요. 텍사스 리그라 하면 민물에서 이제 베스 낚시를 할 때 루어 낚시로 쓰는 하나의 리그예요. 그 채비인데 그거는 좀 나중에 베스 낚시 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테고, 그런 비슷한
채비인데 우선은 루어 낚시예요. 가짜 미끼. 가짜 미끼를 진짜 물고기처럼 사용을 해서 이제 이걸 움직여서 잡는 타이라바 낚시라고 합니다. 우선은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냥 실리콘 재질의 고무예요. 고무 같은 이제 그냥 이런 이제 타이라 그래요, 이걸. 타이. 예. 이런 걸로 안 잡힐 것 같죠? 안 잡힐 것 같죠? 근데 이게 물속에서 이거를 움직이면은 이게 파장을 일으켜서 막 물고기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와요. 그럼 이걸 감으면은 이게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오기 때문에 참돔이 따라오면서 물고기나 뭐 이런 생명체인 줄 알고 이거를 먹어요. 그런 식으로 잡는 낚시예요. 그래서 지루하지도 않고 뭐 계속 이렇게 여기 릴이 있죠. 릴을 계속 감아서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낚시예요. 감으면 이제 이게 따라서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먹는 낚시인데 이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종류가 이제 엄청 이제 새로운 제품이 계속 매년마다 개발해서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뭔가 연구를 하고 저 또한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실리콘 재질의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또 뭐 이런 고무로 된 재질의 웜 종류도 있어요. 너무 종류가 많은데 우선 간단하게만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 거를 깝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이거 저기 뭐야 이거 회사 얘기해도 되나요? 예, 제가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다이와사 일본 제품이지만 전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잘 만든 거는 잘 만든 겁니다. 예, 잘 만들었어요. 예, 이런 웜 재질에 이건 고무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 요런 사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깊게 들어갔을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 있고 자 이렇게 된 요거는 이제 제가 요것도 많이 쓰는 건데 BB 커스텀사의 사실 BB 커스텀 그 사의 대표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타이 슬림 타이 요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 제가 제품 어디 건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쓰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장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런 종류가 있고 또 참돔을 타이라바로 잡을 때도 있고 자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런 쇳덩이로 잡아요. 이게 쇳덩이에요, 쇳덩이. 이게 낚시를 잘하는 방법은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참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줘야 돼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물고기라고 색칠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눈에는 물고기로 보이지 참돔이 물고기로 안 보잖아요. 그냥 뭔가의 생명체나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현혹되는 게 이쁘게 물고기로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처럼 그 참돔 대상어조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그러면 이런 건 물지 말아야 되겠죠, 걔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참돔 입장에서 물고기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은 낚시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물고기랑 대화도 나누시고 이런 쇳덩이로도 잡아요. 쇳덩이를 막 움직이면 이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거 어느 순간 참돔이 와서 떵 때려요. 그래서 이런 채비도 있고 근데 이런 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참돔 말고도 다른 대상 어종들이 많이 잡히는 채비예요. 이제 라이트 지깅이라고 해가지고 SLJ라고도 해요. 슈퍼 라이트 지깅. 라이트 지깅은 약간 더 가벼운 라이트 지깅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부터 이제 슈퍼 라이트 지깅이라고 해서 새로운 장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장르야 근데 사람이 말로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슈퍼 라이트 지깅이라고 해서 정말 가벼운 루어를 가지고 하는 메탈도 이게 이제 메탈이라 그래요. 메탈 지그. 왜냐면 이게 쇠로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그를 조그만 거를 가지고 뭐 대상어종을 뭐 노래미 뭐 우럭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엄청 많아요. 제가 직접 쓰는 제 태클박스에서 좀 전에 꺼낸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람수별로 이렇게 있는 거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이런 거를 같이 써보시면서 컬러별로 뭔가 가격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 좀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자칼사에서 나오는 타이지깅용이에요. 타이지깅용이라면 이제 이건 일본 말로 이제 타이지깅이라고 나오는데 타이가 마다이를 뜻해요. 마다이는 이제 참돔 지깅용으로 나온 이제 작은 모양인데 이게 지금 80g이에요. 근데 이게 재질 자체가 사실 뭐 납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질이 이제 납이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근데 납보다 더 비중이 높게 텅스텐이라고 있어요. 이건 텅스텐으로 만든 거라서 납으로 만든 거에 거의 한 3분의 2 부피 비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램 한 80g이 한 시중 가격으로 한 4만 원 하나에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할 거예요.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거 하나에 3만 원,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텅스텐 같은 건 좀 비싸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막 이런 거 낚시 못 하시는 분들이 바닥도 감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 다 걸려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쵸. 걸리면은 뭐 들어가서 뽑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는 이제 도전하지 마시고 속이 쓰려요. 한 10개 해먹으면 40만 원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낚시를 능숙하게 잘하시고 이제 바닥에 걸린 것도 잘 뽑고 막 하시는 그런 테크닉이 생기시면은 그때 가서 도전을 하세요. 어쨌든 이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제 저렴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싼 거 요거 60g짜리예요. 60g짜리인데 요런 건 이제 납으로 돼서 싸요. 납으로 된 거는 납이 맞나?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이거는 보편적으로 싼 거 이게 80g이거든요. 근데 이게 60g이에요. 그럼 차이가 모양부터 벌써 크기가 텅스텐의 비중이 엄청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요. 우선. 그래서 텅스텐을 쓰면은 또 감도도 또 좋고 그런 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텅스텐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서 맛을 들어놓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 텅스텐 아니면 왠지 고기가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런 기분. 뭔지 아시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로 해서 이런 메탈을 지깅이라 그래요. 메탈을 바닥까지 떨궈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완전 바닥층부터 상층까지 계속 저킹이라는 이제 액션을 줘서 계속 축축축축 치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폴링이라 그래서 폴링은 말 그대로 떨구는 거예요. 축축축 하다가 떨구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거나 이럴 때 진짜 물고기인 줄 알고 얘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층까지의 고기들을 다 공략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바닥만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수심별로 계속 올라가면서 떠 있는 고기, 뭐 안에 있는 고기, 그러니까 공격성, 육식어종들은 다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고기인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채비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타이라바 제품들, 타이라바 보면은 이제 러버 지깅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요런 모양인데 이것도 이제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이와사에서 만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조구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채비를 만드는 방법도 되게 달라요. 다이와사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아이고 잘 안 빠지네요. 자, 예. 저는 좋은 제품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바늘이 이렇게 나와요. 파츠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다이와사의 바늘은 타이라바 바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파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색깔을 바꿔가서 이런 거를 색깔을 바꿔서 껴서 여러 가지 색깔과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요런 파츠가 있는 반면에 회사마다 이제 통일이 되면 좋은데 각자 자기들이 개발한 파츠를 쓰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죠. 보통 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도 써요. 이런 식으로 바늘을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요런 식으로 양쪽으로 바늘이 묶여 있어요. 요런 거를 이제 요런 게 손쉽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제 본인이 그냥 낚싯줄 따로 사고 바늘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채비가 있어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냐? 그럼 이렇게 해서 살짝의 단차를 저희가 주고 싶은 만큼 주고 여기를 매듭을 한번 이렇게 묶습니다.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시도를 해보시면은 몇 번의 실패 끝에 모두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묶었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뭐 각종 이제 조구사나 어디서 파는 이런 이제 실리콘 타일을 하나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또 꼬불꼬불한 타일이 있어요.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재미도 있거든요, 낚시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뜯은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건 여러 가지 이제 파츠의 조합인 거예요. 요런 파츠는 이제 또 백파이어 캡이라 그래서 자칼사에서 나온 거예요. 자칼사에서 나온 요런 백파이어 캡을 여기다가 하나를 쏙 끼워서 딱 내려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이제 꼬불꼬불한 요런 타일을 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요거를 이제 낚시가 묶어서 쓴다면은 이게 물고기처럼 또 찰랑찰랑 하면서 오겠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채비는 이렇게 만들어요. 보통 이렇게 만들고 뭐 더
뭐 바늘의 종류의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한 번쯤 싹 들여다보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리고 이런 거 비용은 이제 뭐 이런 거 하나에 뭐 한 요런 거 이렇게 요런 거에서 뭐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 거야 아마 요런 게 몇 개 들어 있고 그리고 요런 것도 묶음으로 이제 뭐 요게 몇 개씩 들어 있는데 요건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파는 건데 요것도 뭐 몇 개 들어서 한 뭐 10,000원 정도 할까? 이제 몇 개 이렇게 들어 있어. 그리고 뭐 요 바늘 같은 경우는 바늘 따로 사고 뭐 하면은 뭐 한 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정확하게 이제 금액을 막 우르르 이렇게 사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늘 같은 걸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늘을 그때 필요하게 상황에 맞게 쓰기도 하고 또 요거는 이제 다이와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파츠별로 요런 걸로 쓰기 위해서 또 모아놓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때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채비를 요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채비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채비를 바닥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닥까지 내리려면은 싱커가 필요해요. 싱커. 무거운 추죠. 추. 뭔가 무거운 걸 달아서 바닥까지 내려야지 이거를 또 감고 올라오면서 이제 저희가 고기를 유인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추를 씁니다. 추라고도 하고 이거는 사실 타이라바 헤드라고 불러요. 헤드. 요런 거를 이제 그 수심에 따라서 그 날의 조류가 세고 안 세고의 그런 이제 조류의 강약과 그리고 수심 그리고 뭐 그 상황에 맞춰서 무거운 걸 쓰든 가벼운 걸 쓰든 여러 가지 그람 수를 가져다니면서 물론 얕은 데서는 좀 가벼운 걸 평균적으로 가벼운 걸 많이 쓰겠죠. 그리고 뭐 제주도 같이 뭐 100m 이상권에서는 또 되게 무거운 걸 써야지 바닥에 이걸 닿는 느낌까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부터 이제 그 필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뭐 서해권을 간다면 서해권은 사실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뭐 깊어봤자 한 5, 60m 이 정도고 낮은 데는 뭐 10몇 미터에서 20m, 30m 이런 거에서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가는 데가. 그럼 그런 데는 뭐 이제 40에서 한 80g 뭐 요 정도 많이 쓰고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50g에서 뭐 200g까지 쓸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라바 헤드를 하는데 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이렇게 파동형, 비파동형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도 근데 그 만든 조구사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 뭐 크게 뭐 조과에 큰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되게 낚시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이런 타이라바 헤드에 관해서만 또 1시간을 제가 또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헤드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헤드 모양을 보면은 뭐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액션이라 그러나요? 뭔가 이게 더 둥그러면 둥그럴수록 이게 넓을수록 이제 워블링 액션 같은 게 좋아지죠. 워블링이라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는 액션. 이걸 감았을 때 물의 저항을 맞아서 뒤뚱뒤뚱 하면서 이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더 둥그렇고 부피가 더 크다 그러면은 더 많이 움직일 테고 좀 이렇게 타원형이고 좀 이렇게 얇다 그런 식으로 많이 더 안 움직이겠죠. 장단점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는 조류에 이제 가르고 나오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조류의 흐름을 좀 많이 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흐름은 타지만 뭔가 이거는 그래도 요거보다는 뭐 옆으로 흐르는 조류라든지 이런 거 덜 타는 모양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본인들만의 스타일대로 내가 이제 그거를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 되게 재밌죠. 그래서 뭐 그람수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건 종류가 이제 납이 나오고 이것도 텅스텐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무서운 텅스텐에 한번 맛을 들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텅스텐. 자, 이런 것도 텅스텐이기 때문에 그람수에 따라서 텅스텐이 비싸요. 원래 그 원자재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람수에 따라서 아까처럼 막 4만 원, 3만 원 텅스텐은 막 이래요. 예. 그래서 텅스텐은 좀 마음이 아프죠. 사실 저는 근데 텅스텐만 씁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텅스텐입니다. 예. 저는 근데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옆에서 텅스텐으로 잡으면은 텅스텐 쓰시냐고 그래서 저 텅스텐입니다 이러면은 본인이 텅스텐을 안 써서 못 잡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가시자마자 텅스텐 인터넷 주문을 막 해요. 막 3, 40만 원어치 주문을 하신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다 떨궈 먹고 이제 뭐 그 배를 타면 선비라 그러거든요. 그 배에 이제 선비를 내고 이제 타시는데 선비보다 이거 값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럼 이제 쓰려가지고 나 다시는 텅스텐을 안 쓰겠다 또 하다가 또 나오시면은 또 텅스텐 쓴 사람이 잡는 거 보면 또 이제 뭔가
배가 아프시고 뭐 그래요. 근데 텅스텐이라는 건 텅스텐을 썼다고 해서 고기를 잘 잡는 건 아니에요. 뭔가 감도가 좋고 폴링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부피가 작으니까 떨어지는 게 저항을 덜 받으니까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낚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조류가 많이 센 데서는 납 같은 건 부피가 똑같은 그람수로 해도 부피가 커요. 그럼 조류를 많이 타기 때문에 저항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데는 텅스텐을 쓰는 게 감도상으로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제주도 쪽은 항상 그 겨울 시즌에 많이 하는데 제주도는 조류도 엄청 세고 바람도 엄청 세요. 삼다도잖아요. 바람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서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 날씨도 되게 고약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되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텅스텐을 좀 쓰시는 걸 추천을 해요. 되게 서해랑 이런 쪽하고 엄청 다르게 필드가 되게 거칠어요. 물도 엄청 빨리 가고 막 3, 4노트까지 갈 때도 있고 그러면은 물이 3, 4노트로 간다는 건 배가 그 속도로 막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시동을 안 걸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 배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낚싯대를 가만히 갖고 있어도 낚싯대가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면은 감도가 당연히 바닥도 못 찍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좀 감도가 좋게 쓰기 위해서 텅스텐을 씁니다. 그래서 근데 비싼 이제 그러니까 좀 알아서 좀 이제 뭔가 취미 생활에 뭔가 투자를 많이 하시고 싶은 그런 부유하신 이제 그러신 분들은 좀 쓰시면 괜찮고 처음엔 납으로 시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위쪽에 뚫려 있어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뚫려 있어서 구멍에다가 이걸 통발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하나의 채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요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낚싯줄을 묶고 요거를 이제 물속에 넣어서 움직여서 이제 유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걸 이제 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뭐 뽕돌에 관해서 한 시간을 또 다른 시간을 한번 할 테고 요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더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면은 좋겠죠. 뭐 그때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제가 필드 나가서 낚시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 그냥 서슴없이 말을 거시면은 제가 이제 좀 말 걸기가 좀 어려운 인상이긴 한데 되게 부드럽게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봄도 오고 하니까 만나시면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저기 있는 거 한두 개씩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채비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해드렸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유튜브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설명을 제가 또 한번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시고 악플은 좀 피해주시고요. 제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악플은 피해주시고 네, 상처를 많이 받아요. A형이라서. 그래서 좋은 글만 응원 글만 좀 써주시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그리고 꼭 해주셔야 되는 거 구독과 좋아요.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